안녕하세요. 이은수입니다. 오늘은 거리 측량과 각 측량, 그 다음에 관계법규에서는 2장 총칙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 측량에서는 거리의 종류, 그 다음에 거리와 관련된 보정 문제, 정오차 보정이 있죠. 거리와 관련된 보정 문제는 정오차 보정이 있습니다. 줄자의 길이가 길으냐 짧으냐에 따른 보정, 그렇죠? 그 다음에 경사졌을 때 수평으로 하는 그 보정, 경사보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평 거리를 평균 해수면으로 변환했을 때,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는 그 거리 보정, 그런 것들이 거리 측량에서 저도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고요. 각 측량에서는 각도와 라디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끔 나올 때 있고요. 각도와 라디안, 그 다음에 기포간 감도 자주 나오고요. 또 하나는 수평과 오차, 뭐냐면 그 공식이 여러 개가 있죠. 단각법, 백악법, 방향관측법. 그 관측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시준 오차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준 오차와 일기 오차를 다 고려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에 따른 공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공식을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단 다뤄보고요. 관계법규 제2장 총칙은 문제 수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살펴봤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 측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거리라고 하냐면 경사거리라고 하지. 경사거리, 수평거리, 요것도 수평거리. 그래서 거리의 종류하면 같이 한번 써볼까요? 경사거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사거리, 우리가 A점과 B점이 있을 때 A점에 토탈 스테이션을 세우고 그 다음에 B점에 프리즘과 같은 반사체를 설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경사거리, 즉 다이렉트 거리가 측정되죠. 망원경의 중심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즉 이 거리를 경사거리라고 하죠. 경사거리. 그 다음에 저 경사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수평거리로 바꿔줘야 되죠. 왜? 이 경사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반사체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만큼 반사체를 더 높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B점을 정확하게 구심하고 있지만 경사거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사체 또는 측정 장비의 높이, 즉 기계고, 측정 장비의 높이, 그리고 반사체의 높이, 타겟고라고 하죠. 이건 기계고, 이건 타겟고. 각각 그런 높이에 따라서 경사거리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수평거리로 바꿔주죠. 수평거리. 수평거리가 있고요. 이때 요게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타하고 요 경사거리가 라지 L이라고 했을 때 L 코사인 세타 하면 수평거리가 나오겠죠. L 코사인 세타. 요걸 L1, 여기 세로 반사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를, 요 경사거리를 L2라고 할 수 있죠. L2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L2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세타2가 되겠죠. 세타2. 세타2. 그래서 그렇지만 A점과 B점의 수평거리, 경사거리는 첫 번째는 L1이고 두 번째는 L2였지만 수평거리는 첫 번째는 L1 세타, 이걸 세타 1이라고 하면 L1 세타 1, L1 코사인
세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L2로 했을 경우에는 L2 코사인 세타 2가 되겠죠. L1과 L2는 무슨 거리? 경사거리라고 했어요. 그거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런데 수평거리는 첫 번째 수평거리, 두 번째 수평거리 이거는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평거리로 환산을 하는 거죠. 자, 수평거리가 있고요. 어떤 게 또 있냐면 지구 타원체상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지금 AB가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확대한 거고요. 자, 멀리서 본다. 지구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구의 형상, 즉 타원체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타원체로 표시할 수가 있고 여긴 지구 중심이고 A점과 B점이 이렇게 거의 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A, B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에서는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국 이 A점 여기서 지구 중심으로 향하고 B점도 지구 중심으로 향하면 결국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과 이 선은 결국 이렇게 해서 만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자, 여기는 지표면인데 지표면 아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타원체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타원체는 매끄러운 곡선이니까 이 타원체가 있고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표면상에 요게 수평거리라고 했는데 여기 수평거리라는데 수평거리를 지구 중심으로 쭉 서로 요점에서 지구 중심 방향, 요점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하면 결국 수평거리는 없어지게 되죠. 즉 지구 중심으로 향할수록 이 수평거리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원체상에서의 수평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된다 이거죠. 그게 지구 타원체상 수평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평면거리는 요점과 요점에 대한 직선거리, 그게 평면거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평면거리, 이렇게 거리의 종류를 위에서부터 쭉 쓸 수가 있습니다. 경사거리, 그 다음에 수평거리, 지구 타원체상거리, 평면거리. 요 그림에서 보면 요 파란색이 경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수평거리, 그 다음에 요 연두색이 지구 타원체상 거리, 그리고 평면거리는 요 타원체상의 두 점에 대한 직선거리. 그래서 이 평면거리는 A점에 대한 평면 직각좌표, TM2형법으로 그러니까 수식이 한 A4 한 장, A4 한 장 정도 되거든요. 그 수식,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점의 평면 직각좌표, XY 좌표가 나오고 B점의 평면 직각좌표, XY가 나오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타원체고는 다 0이 되겠죠. 지구 타원체상이니까. 그렇게 거리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측량에 대해서 정오차 부정, 기사시험에도 이게 많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에 표준거리라고 했을 때, 표준거리, 정확한 거리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50m에 대해서, 이 정확한 거리에 대해서 1m 늘어난 줄자. 원래 줄자를 처음 샀을 때는 이렇게 50m를 측정하면 정확하게 50m의 눈금이 딱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줄자를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줄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줄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얼마큼 늘어났어요? 지금 1m 늘어났을 때, 1m 늘어났을 때, 그 줄자로 측정된 거리가 50m였다면, 네. 여기가 50이잖아요. 1m 늘어났으니까 이 늘어난 줄자로 늘어난 줄자로 탁 측정하면 실제 줄자의 눈금은 50을 가리키지만 표준거리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51m가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51m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줄어들면 50m에 대해서 이게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는 거의 없는데요. 그렇죠? 늘어나는 건 땡기면 이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m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1m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줄자의 눈금은 50m지만 실제 거리는 49m라는 거죠. 49m. 그래서 그 줄자로 50을 딱 하지만 실제는 49m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 요거와 관련된 많이 나오는 걸로 한번 보면 50m에 대해서 여기는 1m라고 있는데 이제 1m 늘어나는 거 없죠. 50m인데 50m짜리 줄자인데 막 1m나 늘어난다. 그건 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50m에 대해서 5mm 또는 뭐 1mm 이렇게 5mm 늘어난 경우 이 줄자로 거리를 측정해서 100m를 얻었다. 50m에 대해서 5mm니까 100m에 대해서는 뭐예요? 10mm죠. 10mm. 10mm는 몇 cm? 1cm. 그러면 100.01m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1000m로 갈 수도 있고, 그죠? 1000m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m에 1cm니까 1000m는 10cm가 되겠죠. 100.1m가 되겠죠. 100.1m. 자, 됐고. 표준 길이보다 5cm 짧은 50m의 섬유 줄자. 그럼 이 섬유 줄자의 실제 길이는 49.05m가 되는 거죠. 49.05m. 그런데 이걸 가지고 2km, 이걸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2km인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2km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m니까 100m를 측정하면 몇 cm가 짧은 거예요? 10cm가 짧은 거죠. 100m. 그러면 200m면 100m에 10cm니까 200m면 20cm. 200m면 20cm가 짧아지는 거고 2km, 즉 2000m면 10배죠. 그러면 2000m면 20cm의 10배인 200m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답은 1992m가 짧아지니까 199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뭐 이건 생각해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0m에 대해서 5mm 늘어났다. 그럼 100m면 10mm가 늘어나는 거죠. 10mm는 1cm잖아요. 그러니까 100.01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 단위 환산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100.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100.1 또는 10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는 이제 상중하에서 하 정도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인 경우에도 50m고 2000m니까 몇 번을 측정해야 되냐면 이걸로 40번을 측정해야 되죠. 40번. 그렇죠? 40번을 측정해야 되니까 한 번 할 때마다 5cm 짧으니까 40번 하게 되면 곱하면 200cm가 짧은 거죠. 그러면 200cm는 2m니까 2000m에서 2m를 빼면 1998m. 이렇게 거리, 줄자에 대한 정우차 보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자, 다음에 이번에는 경사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사부정. 경사부정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실제 측정하는 것은 경사거리잖아요. 경사거리. 이 경사거리를 당연히 경사거리는 이제 여기와 이점 간에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L0는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수평거리가 되겠죠. 수평거리 L0를 구하는 것을 경사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에서 이게 L이 경사거리인데 경사에 따른 보정량 그거를 빼면 L0가 되는 거죠. 자,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저 L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L은 그렇죠? L은 L 제로의 제곱 빼기 H의 제곱 더하기죠.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 제곱은 이거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그러면 요거는 이쪽 H 제곱을 1 넘기면 L 제로의 제곱은 L 제곱 빼기 H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요거 제곱을 없애면 여기에 루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도 타이핑 쳐보세요. 자, L 제로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L 제곱 빼기 H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가 안 되죠. 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거를 루트를 취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루트 요 L을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L 마이너스 H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요거 L 이렇게 쓰는 대신에 여기는 H의 제곱 여기에 L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이렇게 쓸 수 있죠. L 제곱으로 묶게 되면 가루를 묶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고 약분돼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 전기하면 L 제곱에다가 1을 해서 L 제곱 빼기 약분해서 H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문제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급수전개를 한번 했었죠. 급수전개. 급수전개. 거리 측량의 정밀도에서 평면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 그 공식 유도할 때 급수전개를 했었죠. 급수전개. 급수전개는 왜 한다고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또 이 루트, 이거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급수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만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거죠. 이 루트를 해결하는 거죠. 그게 급수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 제로, 급수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이라는 뜻이죠. 급수전개라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H의 제곱.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필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안 외워도 돼. 요까지는 전개할 수 있지만 급수전개는 그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외워요? 그거를 그냥
책 찾아보면 급수전개 이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 네. 이렇게 이 루트에 대한 요거를 L은 바깥으로 뺄 수가 있는 것이죠. L 제곱은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즉 루트 가로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H 제곱 요거를 급수전개 즉 곱셈의 식으로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의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쭉 계속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까지만 표시하면, 여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인정을 하면, 요까지만 인정을 하면, 자, L 곱하기 1은 L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약분이 돼서 2L분의 H 제곱이 되는 거죠. 2L분의 H 제곱. 2L분의 H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자, 급수전개는 왜, 요거는 됐고, 급수전개는 왜 하냐? 루트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바꿔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이건 여러 그 급수전개 수학 책들에 보면은 다 이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예, 즉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앞에 두 개만 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를 더 정확하게 풀려면 여기까지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대략적으로 얘와 얘를 곱하고 나누게 되면 요걸 구할 수 있는데 그 값이 요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요거는 무슨 거리? 경사거리. 그렇죠? 이건 경사거리. L 제로는 수평거리. 즉 요게 뭐다? 마이너스 2L 분의 H 제곱이 즉 경사 보정량이라는 거죠. 경사 보정량. 그래서 이렇게 경사거리가 있고 높이, 고저차,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높이의 차이를 알면 이 L 제로는 경사거리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냐? 요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죠. H 제곱 나누기 2L 빼주면 그게 L 제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 자, 아까도 한번 설명했는데, 자, 그냥 여기서 요거, 요거. 지금 우리 목적은 뭐냐면, 경사거리는 이 높이가 틀리게 되면, 이 H가 더 낮거나 높게 되면 이 L 값, 경사거리 값은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안 바뀌죠. 그래서 이걸 L 제로, 즉 수평거리로 바꿔주는 건데, 수평거리로 바꿔줄 때 지금 이 식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식에서 그냥 루트 L 제곱 빼기 H 제곱 이걸로 그냥 풀면 안 되냐라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돼요. 그냥 이걸로 그냥 이것으로 구하면 안 되나? 안 되나? 되죠.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 계산기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 계산기에는 루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경사거리, 빼기, 고저차, 제곱 하게 되면 이거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요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거죠. 요 식으로. 차이 알겠죠? 또 뭘로 구하면 돼요? 여기 이 세타 경사 각도를 이용해서 L 코사인 세타 하면 L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L 코사인 세타 하면 L 제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경사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수평거리를 구하는 거죠. 실제로는. 오케이.